안녕하세요. 5월달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고요. 오늘 할 내용은 지난주 상담자분 상담 내용 기초로 해서 5월달에 소득세법 변경된 내용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아이고 웬 초록이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전체 보상가액은 100억 정도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농복합 지역에 거주를 하셔서 대부분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대상 물건이 농지셨어요. 농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간에 주택이 잠깐 껴 있었는데 이 주택이 부수 토지랑 주택 건물 면적 부분에 대한 보상가액이 약 20억 정도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비과세잖아요. 그리고 비과세는 1주택에 대해서만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1주택이면 별다른 고민이 없이 이제 수용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4년 전에 취득하셨던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3억 5천을 주고 취득을 하신 게 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니까 수용은 된다고 하고 주택은 비과세 받으셔야 되겠고 그 전에 아파트를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처분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한창 상승장이다가 주춤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처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점을 좀 재보려고 오셨는데 다급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크게 이제 시행령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들 법 규정은 바꾸기가 힘들고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부분을 건드려 놓은 게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주택 보유 기간에 리셋 관련 규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주택이 두 채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을 팔 때는 당연히 과세겠죠. 1주택이 아니시니까. 과세를 받고 두 번째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2년을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에 시점이 언제냐? 당초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이면 끝이었어요. 근데 작년 21년도 2월에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주택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마지막 주택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분된 주택은 말고 마지막 주택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지나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의 고민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건 자기가 매매 시점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보상 LH 같은 보상 주체가 지금부터는 내 거야. 너네 보상가액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와, 그러면 이거 수용될 때까지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리셋 규정에 의하면 기존 아파트 빨리 팔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와, 그럼 이거 증여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근데 이 리셋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기로는 다주택 중과 같은 경우엔 1년만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이 보유기간 리셋 규정도 1년만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내에 나는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된 사항들이 워낙 이제 주택 쪽 그 세금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사람들이 겁을 내잖아요.
개정된 사항도 많고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될 부분이, 다주택 중과 부분은 한시적 1년만 중과 면제를 해준 상태고 보유기간 리셋에 대한 부분은 완벽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시행령 바뀐 내용에 의하면 취득 시점, 그러니까 보유기간 부분은 당초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취득하신 시점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될 때 그 당시에만 1주택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은 그 전에 언제라도 처분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안심하고 가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5월 달에 시행령 개정된 부분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세 개가 크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이 뭐였냐면, 이거는 따로 떼서 볼게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니 연필 배터리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이게 이제 말썽이 많았잖아요. 개정 전에는 이랬어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갈 때 당초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느냐, 2년이었고요. 뭐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가거나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가거나 하면 원칙대로 기존 주택 3년 내에만 처분하면 됐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사실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이것도 21년도에, 이게 제가 개정 연역은 정확치는 않아요.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갈 때 당초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해라, 이거에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고 이제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요건까지 새로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당초 주택을 전입 요건 이런 거 없이 2년 이내만 처분하면 되도록 지금은 바뀌어 있거든요. 전입 요건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취득세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부분이 당초에 이제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당초주택 처분해라, 이 규정을 똑같이 가지고 취득세에도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이 당초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이제 다시 바뀌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취득세에 가서 영향을 또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취득세 부분도 기존에 이사 가실 때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못 하셔서 취득세 중과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2년 이내에만 처분하시면 중과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행령 개정 부분은 올해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주택을 처분하시는 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개념은 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하시거나 등기를 넘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되시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매매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